자, 2번. 자, 등식 6CR은 6CR-1을 만족하는 자연수 R에 대해서 RP2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아니야? 5C2랑 누구랑 같다고? 그렇죠. 5C 3이랑 같다 그랬죠? 그죠? 내가 같이 밥 먹으러 갈 2명 뽑는 거나 같이 밥 먹으러 안 갈 3명 고르는 거 뽑는 거는 똑같다 그랬죠? 그죠? 5명 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6C R이랑 6C R-2가 같아야 된대. 그죠? 그럼 6이라는 그 안에서 서로 같은 숫자가 뭐 있는지 좀 봐주면 생각하면 되는데, 얘랑 얘랑은 몇 차이 나야 돼? 2 차이 나야 된대. 됐어? 얘랑 얘랑 2 차이 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얘네 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게 서로 같은 녀석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R을 더하면 N이 나와야 돼. R끼리 더하면 N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됐어? 2랑 3 더하면 5 나오잖아.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 7C2랑 7C5 같을 거 아니야? 그지? 2랑 5 더하면 7 나와야 돼. 그 말은 즉 여기 나오는 R 더하기 R-2가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2R-2가 6이 나와야 되고 2R은 8이 돼야 되면서 R이 얼마야? 4가 돼야 되거든. 따라서 R이 4 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RP2였잖아. 그럼 얘는 4P2가 되겠네요. 4P2는 얼마여야 돼? 4 곱하기 3이어야겠죠. 다음 3번. 자, 등식 NCO는 NCO는 N-1C3 플러스 N-1C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요, 따져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라 할 수 있냐면, 얘들아,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조합의 성질 중에서 6C2랑 6C4가 같은 거 말고도 하나 더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백지야? 혹시 뭐 머릿속이 지금 다 하얘? 내가 저번에 어떤 되게 막 옛날 철학자 같은 이름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 뭐죠? 얘기는 했는데 고개는 끄덕이는데 대답은 못하네. 뭔데? 누군데? 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삼각형 성질이라고 했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따면 걔네 둘의 합은 밑에 있는 녀석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질이 뭐였냐면 NCR은 N-1C R-1 플러스 N-1C R 이거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역삼각형 예를 들면 EC1이랑 EC2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을 더하면 이 가운데가 나온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역삼각형 모양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됐니? 이해했어? 보면 이런 거죠. 뭐 3C2 플러스 3C3은 4C 3이다. 둘 중에 높은 R을 따라갈 거고요. 둘 다 똑같은 N이죠? 하나 올라갈 겁니다. 이해했어? 둘 중에 높은 R을 따라갈 거고요. 둘이 같은 N을 하나 올려서 쓸 겁니다. 됐어? 그럼 적어도 마찬가지야. 얘 봐봐. 둘이 같지? N이 서로 같잖아. 하나 차이 나지? 그럼 얘네들이 합해서 뭐라 쓸 수 있냐면 하나 올릴 거고요. 그죠? 하나 올릴 거고 높은 애를 따라가야겠죠. NC4가 되는 겁니다. 따라왔어?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NC5랑 NC4가 서로 같은 N값을 구해달라 이거네. 그죠? 그럼 아까 말했죠. 얘네 둘이 똑같은 N인데 숫자만 달라지는데 서로 같잖아?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N이 나와야겠죠. N은 얼마야? 9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9C 5랑 9C 4는 어때? 같잖아. 그지? 이런 거. 따라서 N값이 얼마야? 9다. 다음 7번. 바로 7번이야? 자, 서로 다른 흰색 모자 5개랑 검색 모자 6개 중에서 4개의 모자를 택할 때
모자의 색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모자의 색이 모두 같게 4개를 뽑아줘야 된다는 건 얘들아 모자 색이 몇 개야? 고를 수 있는 모자 색은 2개 아니야? 뭐랑 뭐? 흰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야? 검은색?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야.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야. 그럼 흰 색깔 4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른 흰 색깔 5개 있는 서로 다른 흰색 모자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된다고? 4개를 뽑는데 얘들아 택하기만 하는 거니까 뽑기만 하면 되죠. 5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조합이죠. 그래서 얼마? 5C 1이랑 같죠? 일단 5C 1은 얼마? 5입니다. 알겠어요? 5C 1은 5예요. 자, 검은 색깔 6개 중에서 4개를 택해야 된다며. 택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되죠. 6C 4. 그래서 6C 4는 뭐랑 똑같아? 6C 2랑 똑같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작은 거랑 큰 거랑 비교하면 우린 작은 걸로 푼다고 했어. 같은 것 중에 작은 걸로 푼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는 뭐라 써야 돼? 2분의 6 곱하기 5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15. 얘 둘이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그죠? 이거 합의 법칙이죠. 왜? 얘가 나올 수 있는, 즉 내가 조건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했죠. 흰 색깔 아니면 검은 색깔. 이거 외에 더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죠? 그죠? 그러면서 흰 색깔 4개이면서 검은 색깔 4개일 수는 없죠?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5 더하기 15, 20가지겠네. 9번. 자, 1부터 10까지 들어있는 자연수가 들어있는 공이 있는데요.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4의 약수가 적힌 공은 모두 꺼내고 9가 적힌 공은 꺼내지 않는데, 얘들아 4의 약수 적히는 공은 반드시 꺼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5개를 뽑았을 때 4의 약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9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4의 약수가 뭐 있어? 4의 약수는 뭐? 1, 2, 4는 반드시 포함되는 거고요. 9는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내가 뭘 뽑을 거예요? 이렇게 5개를 이렇게 뽑을 거야. 1부터 9까지 적힌 이 수 중에 10부터 10까지 적힌 수 중에서 5개를 뽑을 건데 이미 이 3개는 뭐야? 1, 2, 4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순서는 신경 안 쓸 겁니다. 우린 그냥 뽑기만 할 거니까. 그죠? 뽑아놓고 주머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럼 굳이 순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남은 자리는 몇 개야? 남은 자리는 몇 개? 2개. 그래, 남은 자리가 2개잖아요. 남은 자리는 2자리. 2자리 남았고요. 남은 공의 개수는 몇 개일까? 총 10개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 벌써 1, 2, 4를 뽑았네? 1, 2, 4는 이미 뽑았네? 그지? 그럼 3개 이미 날라갔잖아. 그리고 우린 반드시 뭐는 포함하면 안 돼? 9는 포함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총 몇 개를 제외시키는 거야? 4개를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니었어? 1, 2, 4에 9는 필요 없으니까 9까지 제외시켜야지. 그럼 남은 공의 개수가 몇 개? 6개 아니겠어? 그럼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2개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답은 6,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주면 15, 15가지가 되겠네. 다음 10번. 우리의 자냐? 고개 들어야지. 칠판 봐야지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자, 10번. 어느 샌드위치 가게에서는 서로 다른 치즈 6가지와 햄 5가지 중에 치즈 4가지, 햄 3가지를 골라 샌드위치를 주문할 수 있다. 이때 특정한 치즈 2개와 햄 1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치즈 몇 개? 6개. 햄 몇 개? 5개인데 이 중에서 치즈 몇 개 고른대? 4개 고른대. 햄 몇 개 고른대? 3개 고른대. 근데 여기서 벌써 특정한 2개의 치즈는 들어가 있어야 된대. 특정한 햄 하나는 포함돼 있어야 된대. 됐어? 그러면 치즈 먼저 생각해보자. 얘들아, 남은 치즈가 몇 개야 그럼? 내가 특정한 치즈 2개를 이미 벌써 넣었잖아. 그럼 남은 치즈가 몇 개야? 4개지? 4개 중에 몇 개만 더 고르면 돼? 2개만 더 고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몇 개? 4씩 2. 햄 하나잖아. 그지? 햄
햄 하나를 벌써 고른 거잖아. 남은 햄 몇 개? 4개. 내가 선택해야 할 나머지 햄 몇 개? 2개. 그럼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 둘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겠죠. 왜? 치즈랑 햄까지 골라야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의 사건 흐름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곱해야죠. 그래서 4C. 근데 너네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는 외워. 5C, 막 4C, 6C, 뭐 6C3 요런 거. 요런 거 어느 정도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보통 6C, 5C, 뭐 4C, 뭐 3C, 2C, 뭐 7C, 8C, 뭐 9C, 10C 이런 건 어느 정도 외우거든. 이거 왜냐면 굳이 계산 간단한데 어느 정도 외우면 좋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 쓸 거면 얘는 6입니다. 얘도 6이에요. 얘들 곱하면 36이죠. 왜냐면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는 건 너네 머릿속으로 암산이 가능하잖아. 그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럼 11번. 자, 선생님 11명과 학생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데? 3명을 뽑는데 근데 선생님이 적어도 1명은 포함돼야 된다는 거잖아. 자, 선생님 4명과 학생 5명. 자, 선생님 몇 명? 4명과 학생 5명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3명 이렇게 뽑을 거래. 3명 이렇게 뽑을 건데 선생님이 적어도 1명 포함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적어도 1명. 그럼 선생님이 적어도 1명이니까 선생님이 1명 있어도 되고요. 2명 있어도 되고요. 3명 있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다 구할 바에는 그냥 적어도 문제니까 6건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전체에서 선생님이 아예 안 뽑히는 걸 빼준다면 적어도 선생님 1명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아예 안 뽑히는 걸 빼주면 그럼 전체는 뭐야? 전체 확률은 전체 사건은 뭐라고 해야 돼? 그냥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 내는 게 전체 사건이겠죠? 그죠? 그럼 전체 얼마? 전체 사건은 9C 3이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안 뽑힌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학생이 3명 뽑힌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해했어? 선생님이 아예 안 뽑힌다는 말은 여기 3명이 다 누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학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결국에 선생님 안 뽑힌다, 학생 3명 뽑힌다라는 말은 5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겠죠. 학생 5명 중에 3명 뽑는 거죠. 그죠? 그래서 9C3에서 5C3을 빼준다면 이게 바로 적어도 선생님 1명은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계산하면 9, 8, 7에 3팩이죠? 3팩 얼마야? 6 정도 되려나? 그래서 2랑 3에 이렇게 날려서 12 곱하기 7은 84. 그죠? 그럼 84 마이너스 5C3은 5C2로 바꿔서 풀죠. 그래서 5C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니까 얼마? 1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 74. 다음 12번. 자, 1부터 12까지 각 자연수가 각각 적힌 12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뽑을 때 약수 12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야 돼. 12의 약수가 그럼 뭐 있어 얘들아? 12의 약수 뭐 있니? 1, 2, 3, 4, 5, 6, 12 이렇게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이 적어도 한 장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한 장이 포함돼도 되고요. 2장이 포함돼도 되고 3장이 포함돼도 되고 4장이 포함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구할 바에는 그냥 적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6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전체 사건에서 아예 12의 약수가 안 뽑힐 경우를 빼준다면 적어도 12의 약수는 하나는 들어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야죠. 전체 사건. 그럼 전체 사건은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12개의 그냥 카드 중에서 4개를 뽑는 게 그냥 전체 사건이죠. 그래서 12개의 카드에서 4개를 뽑는다. 12C4. 그 중에서 12의 약수가 안 뽑힌다. 12의 약수가 아예 안 뽑힐 확률은, 경우는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얼마야? 6C4 아니겠니? 6C4.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결국에는 12C4에서 6C4를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12C4 계산해 봅시다.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6C4는 뭘로 바꿔? 6C? 2로 바꿔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6C는 뭐라 쓸 수 있어? 6 곱하기 5를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합시다. 4랑 10이랑 3 날리고 그죠? 3이랑 3 또 날린 다음에 2랑 5랑 이렇게 날려버리면 끝났죠? 됐니? 그러면 뭐 11 곱하기 5 곱하기 9네요. 계산해봐. 얼마야? 495. 495. 얘는 얼마야? 약분하면 15네. 따라서 답은 얼마? 480이 나오겠네. 됐니? 다음 13번.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 그럼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 둘, 남 하나. 또는 남 둘, 여 하나. 그지? 이거 두 가지 경우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 문제도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 2명 뽑고 남자 1명 뽑는 경우의 수 또는 남자 2명 뽑고 여자 1명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주면은 그 경우도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럼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여사건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럼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하는 거에 완전 반대는 뭘까? 완전 반대. 다 남학생 또는 다 여학생. 이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여사건을 해도 2번 풀어야 되잖아요. 다 남학생 아니면 다 여학생.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어차피 또 얘도 2번 얘도 2번. 그러니까 여사건을 해도 2번 풀어야 되고 그냥 본래 사건을 풀어도 2번 풀어야 되는 문제는 그냥 본래대로 풀어도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총 경우가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3명을 뽑는다고 했잖아. 그럼 첫 번째 경우가 여학생 3명 뽑을 수 있지. 그럼 두 번째는 여학생 2명 뽑고 남학생 1명 뽑을 수 있지. 세 번째는 여학생 1명 뽑고 남학생 2명 뽑을 수도 있지. 그럼 네 번째는 남학생 3명 뽑을 수 있지. 이게 총 전부 아니겠어? 내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총 전부 그 가능성 아니겠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가능성,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은 얘네 둘이야. 그죠? 적어도 1명씩은 있어야 되자. 여자, 남자가. 그지? 그럼 결국에 얘네 둘을 그냥 구하나? 이 전체에서 얘네 둘을 빼나? 사실 뭐 별거 없으면 똑같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얘는 계산이 귀찮을 겁니다. 왜냐면 얘는 봐봐. 여학생 3명 뽑는 걸 뭐라 써야 돼? 여학생 몇 명이래? 5명이네?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뭐라 해야 돼? 5C3. 얘는 뭐야? 남학생 3명 뽑는 거 5명 중에 3명 뽑는 거 5C? 3일 거야. 얘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로 들어오잖아? 그럼 여학생 2명 뽑고 남학생 1명 뽑아야 되잖아. 그럼 여학생 2번 뽑는 거 뭐라 써야 돼? 5C. 남학생 1명 뽑는 걸 뭐라 써야 돼? 5C1. 이거 둘이 곱해야 되거든요. 계산이 좀 생겨버리죠. 그죠? 그럴 바에는 뭐 이렇게 쉬운 거 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리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에서 얘네 둘을 빼도 되고요. 그래서 계산 수가 서로 이렇게 비슷한 경우에는요. 그냥 너네가 편한 걸로 해도 돼. 사실 이 여사건 문제는 풀었을 때 편한 경우가 있고 그냥 대충 그냥 원래대로 풀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은 경우면 그러니까 2개씩 풀어야 되는 경우 또는 3개씩 똑같은 경우라면 그냥 너네 원래대로 푸는 대로 풀어도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 뭐겠어? 5C 1에서 5C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도 나오고요. 전체에서 얘네 둘을 빼도 답은 나옵니다. 그럼 전체는 뭐야? 10명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죠? 3명 뽑는 거 아니겠어? 총 10명의 학생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거기서 뭘 빼는 거야? 얘네 둘을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 2 곱하기 5C 3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그죠? 똑같은 거 2개니까.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얼마야? 5C
2잖아. 5C 3, 5C잖아. 5C는 얼마? 10이죠? 그래서 5C 20이니까. 그럼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고 얘는 마이너스 20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3이랑 9 약분되고 10이랑 4 약분시켜줘. 10이랑 8, 2랑 8 약분시키면 1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120 마이너스 20. 몇 개죠? 100개겠네요. 됐어? 이렇게 하나. 얘 얼마야? 10 곱하기 5 얼마? 50. 얘 얼마야? 5 곱하기 10 얼마? 50. 둘이 더하나? 100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하나? 전체에서 얘 둘이 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걸로 하는 게 좋죠. 다음 14번. 자, 서로 다른 자두 3개, 참외 2개, 키위 3개 중에서 자두 2개, 참외 2개, 키위 2개를 골라서 5명의 학생이 각각 나눠준대. 자두 몇 개? 3개. 참외 몇 개? 2개. 키위 몇 개? 3개래. 근데 이 중에서 각각 몇 개를 뽑을 거래? 자두 2개, 참외 하나, 키위 2개 이렇게 뽑을 거래. 일단 뽑아 놓은 다음에 5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나눠줄 참외, 나눠줄 키위, 나눠줄 자두를 뽑아내야죠. 먼저 뭘 나눠줄 건지를 일단 상품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먼저 뽑자고. 그럼 여기 2개 뽑히니까 자두 2개 중에 3개 중에 2개 뽑아야 되니까 3C2. 참외 2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니까 2C1. 키위 3개 중에 2개 뽑아야 되니까 3C2 이거 아니겠어? 그럼 나는 지금 일단 뽑기만 한 상태야. 유빈아, 뽑기만 된 상태야. 그럼 얘네 일단 뽑아놨으니까 곱을 해야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일단 자두 2개, 참외 하나, 키위 3개를 뽑아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다음 뭐 한대? 뽑아놨잖아. 5개 뽑아놨잖아. 그 다음에 5명의 학생이 각각 나눠준대. 그럼 봐봐. A, B, C, D라는 학생이 있어. 그럼 5개의 과일이 다 서로 같을까 다를까? 지금 5개의 과일은 서로 같을까 다를까? 다른 거야. 왜? 같은 자두여도 서로 다른 자두잖아. 얘 2개의 자두도 서로 다른 자두고 당연히 자두랑 참외랑 같겠니? 다르죠. 키위 2개도 같은 키위지만 서로 다른 키위입니다. 키위는 맞지만 서로 다른 키위예요. 그럼 결국에는 A, B, C, D라는 학생이 A한테 너 뭐 고를래? 하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잘 봐. A, B, C, D가 이렇게 있어. 그럼 5개의 과일을 얘네들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이 자리에 이제 과일이 이제 와서 앉아야 돼. 과일이 와서 앉아야 된다고. 그럼 이 5개의 과일이 얘네들 자리에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5팩이죠. 왜? 그냥 얘네들 과일 5개 가지고 막 줄 막 이렇게 나눠 뭐 예를 들면 뭐 세모, 네모, 뭐 별, 뭐 하트, 뭐 클로버 뭐 이렇게 만들면은 얘네들끼리 막 자리 바꾸면 A가 얻는 과일도 달라질 거고 B가 먹는 과일도 달라질 거고 이럴 거 아니야. 그 경우의 수는 결국에는 그 과일들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 아니도 이렇게 생각해도 돼. 5개의 과일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 A 너 뭐 먹을래?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그럼 B 너 뭐 먹을래? 4가지. C 너 뭐 먹을래? 3가지. D 너 뭐 먹을래? 2가지. E 너 뭐 먹을래? 1가지. 그걸 골라야 되니까 다 골라줘야 되니까 곱해줘야죠. 이게 뭐야? 결국에? 5팩이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다 뭘 곱해주는 거야? 5팩을 곱해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얼마죠? 3C2는 3C 1이랑 같겠죠? 그래서 얼마? 3C 1이랑 같으니까 얼마야? 3이겠죠? 2C1은 2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C2는 뭐라 써야 돼? 3C 1이랑 같겠죠? 그래서 3C 1. 얘는 얼마야? 3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다 5팩은 얼마죠? 120. 됐어? 그럼 얼마야? 6에 3 곱하면 18이잖아. 18 곱하기 12 해봐. 뭐라고? 2100. 그렇죠. 2100. 6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됐니? 다음 15번.
자, 1학년 학생 5명과 2학년 학생 4명 중에서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데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 자, 그러면 1학년이 몇 명? 1학년이 5명이고요. 자, 2학년이 몇 명? 2학년이 4명 이렇게 되나 보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1학년 몇 명? 2명 뽑을 거고요. 2학년 몇 명? 2명을 뽑아서 얘네 일렬로 나열시킬 거래. 줄 세울 거래. 얘들아, 그럼 나눠서 생각해. 그럼 일단 뽑아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줄을 쓸 건지 먼저 생각을 해야지. 1학년 중에 4명, 1학년 4명 중 5명 중에 누가 줄 설 거고 2학년 4명 중에 누가 줄 쓸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줄 쓸 애들 2명 먼저 골라줘야죠. 1학년 5명 중에 줄 쓸 애 2명 누구 할래? 라고 했을 때 그걸 뽑는 경우 수는 몇 가지? 5C2가 되겠죠. 2학년 4명 중에 누가 줄 쓸래? 라고 하는 경우의 수는 4C2가 되겠죠. 그럼 일단 뽑은 상태야. 일단 뽑아 놓기만 한 상태야. 나 아직 줄 안 세웠어. 됐어? 그럼 뽑은 상태야? 그럼 총 몇 명이야? 총 몇 명이야? 내가 지금 몇 명 뽑았어? 4명 뽑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네 가지고 이제 줄을 세울 건데 4명 가지고 줄을 세울 건데 1학년끼리는 뭐 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그럼 1학년 지금 만약에 1학년 이렇게 있잖아. 1학년 있고 2학년 이렇게 2명 있어. 그럼 1학년끼리 뭐 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그럼 드럼통을 묶어줘야죠. 이웃해야 되니까. 그죠? 드럼통 묶어놨으니까 우리는 총 몇 개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야? 3개 가지고 줄 세우는 거죠. 그럼 3개 가지고 일렬로 줄 세우는 거 몇 가지? 3팩. 그죠? 그 중에서 드럼통 안에 있는 애들이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팩. 그죠? 애들이 다 뭐 해야 돼? 곱해주는 거 끝이죠. 됐어? 그러니까 뽑고 줄 세우는 거 생각해줘야 돼. 뽑고 나서 그 인원은 줄 세운다. 그게 이제 조합과 순열의 차이죠. 그죠? 뽑는 건 조합이고 줄 세우는 것까지 하면 순열이죠. 그래서 계산해봅시다. 10에 6에 6 곱하기 2니까 12. 그러면 7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720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16번. 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포함하여 숫자를 이용하여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0부터 9까지 중에서 10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3, 5는 포함하고요. 3, 5는 포함하지 않고 0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럼 어떤 우리가 몇 자리를 만든다고?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대.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건데 3, 5는 포함하면 안 되고요. 0은 무조건 포함해야 해요 라고 하는 거죠. 0은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그럼 일단은요, 무슨 숫자를 가지고 만들 건지를 생각해줘야지. 0부터 9까지 수들 중에서 뭐 어떤 거 4개를 가지고 조합을 막 바꿔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1, 2, 3, 4를 뽑았어. 1, 2, 3, 4를 뽑았어. 그럼 1, 2, 3, 4 가지고도 너네 엄청 많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막 자리를 바꾸면 1, 2, 3, 4라는 숫자 가지고 비밀번호 4자리 만드세요 라고 하면 1, 2, 3, 4, 1, 2, 4, 3, 뭐 1, 3, 4, 2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럼 그 4자리를 먼저 세우기 전에 어떤 4자리가 들어갈 건지를 먼저 뽑아줘야 된다는 소리야. 숫자가 어떤 게 들어갈 건지. 그럼 숫자 4개 이미 고르는 거. 숫자 4개를 고르는 경우는 그냥 조합 아니겠어? 아직 줄 안 세울 거야. 아직 줄 안 세울 거고요. 그냥 숫자 4개를 뽑는 것까지만, 유빈아 그만 자. 숫자 4개를 뽑는 것까지만 생각할 거라고. 그럼 지금 우리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게 있죠. 누구? 0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한번 좀 써볼게. 1, 0, 1, 2, 3, 4, 5, 6, 7, 8, 9라는 요 숫자들 중에서 0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죠? 근데 3이랑 5는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남은 개수가 몇 개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번호의 개수는 몇 개 남았어? 내가 수를 선택할 개수 몇 개 남았니? 아니지. 선택 몇 개 남았어? 내가 선택을 몇 개 해야 돼? 3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개?
선택 3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는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남았겠네. 그지? 그럼 우리 7개 중에서 몇 개만 일단 골라내야 돼? 3개 골라내야겠죠. 그럼 7개 중에 숫자만 뽑아. 숫자만 뽑아. 7개 중에 몇 개? 3개만 뽑으면 되겠죠. 됐어? 그럼 7개 중에 3개 뽑았어. 그럼 7개 3개 뽑으면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뭐 0 있을 거고 뭐 A, B, C 뭐 이런 숫자가 있을 겁니다. 나 아직 줄 안 세운 거야. 그냥 뽑기만 한 거죠. 그죠? 그럼 너네 이거 가지고 이 4개 숫자 가지고 아까도 말했죠. 1, 2, 3,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배열이 몇 개일까? 숫자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배열이 몇 개일까? 4팩이죠. 왜? 4개 가지고 그냥 일렬로 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4개 가지고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나 그럼 비밀번호 만드는 경우의 수나 똑같을 거라고. 됐죠? 그럼 결국에는 0, A, B, C라는 이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의 배열은 얼마가 된다고? 4팩토리얼 되겠죠. 됐어? 그래 얘들이 곱해줘야 돼. 이해됐지? 뽑고 나서 나열입니다. 숫자를 4개를 뽑고 나서 나열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얼마야?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6이라서 얘랑 날라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24 이렇게 곱해줘야겠네. 그러면 뭐 5 곱하기 24 120 그죠? 120 곱하기 7 840 나오겠네요. 다음 16번 직선의 개수죠.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서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데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일단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직선 점이 2개 필요하니까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서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 한 3점, 그러니까 어느 한 직선에 이렇게 3점이 있지 않다라는 건 2점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3점까지 있으면 중복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건 중복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만 뽑으면 돼? 70? 2가 되겠죠. 얼마야? 21? 그래서 21가지가 답이죠. 19번. 자, 봅시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각각 3개의 점과 4개의 점이 위에 있대. 자,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점이 몇 개야? 점은 7개야. 그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점은 몇 개야? 우리가 직선 만들려면 점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7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뽑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한 직선 위에 점들을 좀 보면요. 내가 얘랑 얘를 뽑아서 만드는 이 직선이나 얘랑 얘를 뽑아서 만드는 이 직선이나 얘랑 얘를 뽑아서 만드는 이 직선은 서로 어때? 같은 거야. 이해했어? 그럼 내가 이 7C2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요. 이 한 직선 위에서 2점을 뽑는 경우를 전부 다 포함한 거야. 그지? 근데 중복이 된 거를 그럼 포함한 거잖아. 그럼 중복된 걸 빼줘야겠죠. 그죠? 그럼 중복이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중복이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럼 결국에는 한 직선 위에서 몇 개를 뽑는 거? 2개 뽑는 거. 한 직선 위에서 이거 뽑나 이거 뽑나 이거 뽑나 다 똑같은 경우잖아. 이거 뽑나 이거 뽑나 또는 위에서 이거 뽑나 이거 뽑나 이거 뽑나 다 똑같은 경우잖아. 그지? 그럼 한 직선 위에 적어도 점이 3개 이상 있는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있는 그 직선에서는 2개를 뽑으면 중복이 된다 이거죠. 그럼 그 경우를 뭐 해주라고? 빼주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체 경우에서 내가 밑에 있는 점 4개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4개 중에서 몇 개 고르는 거? 2개 고르는 거 빼줘야 돼. 근데 여기만 있어? 아니지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한 직선이 점이 3개잖아. 그럼 여기서도 빼줘야 된다고. 3개 중에서 점 2개 고르는 거. 그럼 내가 중요한 거. 그럼 이 경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2개 고르는 거 다 빼준 거야. 맞지?
그지? 이 직선 위에서 점 두 개 골라서 직선 만드는 거 전부 다 빼준 거잖아. 그지? 근데 전부 다 빼면 어떡해? 하나는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맞잖아. 그지? 한 직선 생기는 거 맞잖아. 아무리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어도 하나는 생기는 거 맞잖아. 그지?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내가 전부 다 빼준 거야. 그 하나의 그 성립하는 과정마저도. 그럼 뭐 해줘야 돼? 하나는 더 해줘야지. 그지? 전부의 모든 경우를 빼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넣어줘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부 빼준 거야.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계산하는 거야. 됐니? 계산해 봅시다. 7C는 얼마? 21. 4C는 마이너스 6. 3C는 마이너스 3. 뒤에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9죠? 얘랑 합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플러스 12? 거기다 2 더하면 얼마? 14 나오겠네요. 다음 2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대. 자, 근데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얘들아, 삼각형. 자, 점이 몇 개야, 일단? 점은 8개야. 그죠? 근데 우리가 삼각형에 필요한 점은 몇 개야? 3개 아니겠어? 그럼 이 8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3개 고르면 되지 않겠어?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안 되는 경우냐? 자, 점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 아니겠어? 유빈아, 그만 자라니까? 점 3개를 골랐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게 안 되는 경우지. 그지? 근데 지금 내가 이 8C3이라는 건 그냥 8개의 점 중에서 아무거나 3개 뽑은 거야. 그지?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런 거 안 되잖아? 이렇게 3개 뽑으면 안 되잖아. 그지? 직선 생기지. 삼각형 아니잖아. 그지? 또 다른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요 녀석들 있잖아.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이 점 4개들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야? 3개 고르는 건 안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뭐라 쓸 수 있어? 빼기 4C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항상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뭐라 써야 돼? 8 곱하기 7 곱하기 6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마이너스 4C1이죠? 얼마야? 4겠죠. 그래서 얼마야? 6이니까 6 날리면서 얼마? 56 마이너스 4가 52 이렇게 되겠네. 다음 22번. 자, 내가 저번 시간에 사각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했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런 평행한 직선이 있고요.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5개의 평행한 직선과 4개의 평행한 직선이 서로 이렇게 만난대. 근데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너네가 딱 봤을 때 일일이 설마 센 사람 있니? 있어?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요것도 뭐야? 이것도 뭐겠어? 평사지. 요것도 뭐겠어? 평사야. 이것도 뭐겠어? 평사야. 엄청 많겠죠? 그죠?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할 바에는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아, 평사는요, 이렇게 생긴 게 평사 아니야?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고. 그지? 그럼 평행한 가로선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평행한, 세로선이라기보단 평행한 요 사선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평행한 가로선이 지금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그럼 그 5개의 선 중에서 2개만 골라봅시다. OC? 이 아니겠어? 그리고 평행한 이 사선들 중에서 몇 개 골라보자? 2개 골라보자. 우리가 필요한 건 2개씩이니까. 4C. 얘들을 곱하면 끝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이 5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얘랑 얘를 골랐다? 됐어? 그 다음에 이 사선 중에서 2개를 고른다고 했잖아. 내가 뭐래? 나 잘못 썼다. 사선 중에서 2개를 골랐고, 그럼 이제는 5개의 가로선, 평행한 가로선 중에서 2개 고르면 되잖아. 그럼 내가 얘랑
얘를 골라본 거야. 됐어? 그럼 이 4개의 선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행사변이 뭔가 했더니 이거지. 이거라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를 모두 찾아준다면 그 어느 곳을 뽑아도 다 평행사변이 나온다 이거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건 무조건 평사야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거 그냥 곱해주면 모든 평사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얼마야? 10 곱하기 6. 60까지가 나오는 거지. 됐니? 다음 1번. 자, 각 면에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의 곱이 3 또는 4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3 또는 4니까 3이 나오는 경우랑 4가 나오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해했어? 근데 3번 던졌을 때 그 3번의 곱이 3이 나와야 돼. 1부터 4까지 적힌 정사면체 주사위에서 3번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 3번에 나온 숫자의 곱이 3이 나와야 돼. 뭐 있을까? 뭐 있을까? 1. 맞아. 그거 맞아. 3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게 3이면 1, 1, 3 이런 거 아니야? 또는 1, 3, 1 또는 3, 1, 1이라고 생각해야죠. 이거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3번 던졌을 때 4가 나올 수 있는 거. 3번 던졌을 때 그 곱이 4가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렇지. 1, 1, 4. 또? 1, 2. 끝이야? 그렇죠.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 다 있잖아. 이렇게. 잘못 썼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다 있죠.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총 몇 가지? 9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2번. 자, 부등식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내가 이거 말했잖아. 이거 요런 그 방정식을 풀거나 부등식을 푸는 문제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라고 했죠? 그죠? 개수가 큰 녀석을 먼저 기준으로 보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x가 1이야. x, y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1이야. 그러면은 3에 2 플러스 y는 7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양변에 뭐 마이너스 2를 좀 곱해주면 더해주면 1, y, 5 이런 식으로 되나? 됐니? 그럼 y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2, 3, 4밖에 안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2여봐. 그럼 x가 2면 3에 4 플러스 y는 7 이렇게 되지 않겠어? 내가 양변을 뭐 4를 좀 빼주면 마이너스 1, y, 뭐 3? 이렇게 되나?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다? 아니겠지?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y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2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다. 1, 2 아니겠어? 1, 2? 그지? 1, 2? 왜? y는 자연수니까. 자연수니까 그 중에 되는 거 1, 2밖에 없겠죠. 자, 그런 다음 만약에 x가 3이어봐. 3이 어떻게 돼? 3에 6 플러스 y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6 또는 6으로 빼주면 마3은 6보다는 y는 마3보단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y 중에서 자연수인 거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부터는 없는 거야. 그럼 따라서 x가 1일 때 y가 몇 개야? 3개죠? 그럼 순서쌍이 아마 뭐 1,2랑 1,3이랑 1,4 나올 거고 얘는 뭐 나오겠어? 2,1이랑 2,2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총 몇 개? 5개 나오겠네. 다음 3번. 자,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저희들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곱해지는 이 다항식과 다항식이 서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지금 보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서 내가 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있는 항의 개수랑 여기 있는 항의 개수를 서로 곱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개? 6개 아니겠어? 자, 그럼 여기도 봐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문자를 봤더니 문자가 서로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이 당식과 이 당식의 문자가 서로 안 겹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여기서 항의 개수는 몇 개 나와? 4개 나오겠어요.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 됐니? 자, 그럼 잘 봐. 그럼 너네가 설마 이거를 풀어서 혹시 묶은 사람이 있니? 왜냐면 여기도 x가 있고요. 여기도 x가 있기 때문에 묶은 사람도 혹시 있어? 전개를 해서 묶어버린 사람 있어 혹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 그럼 여기 ax랑 bx 나오고 여기는 뭐 나오겠어? px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서로 다 x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 혹시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p라고 쓴 사람 있어?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애초에 이런 시도도 안 했니?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건 전개가 아닙니다. 이건 전개식이 아니에요. 이건 전개식이 아니고요. 이건 전개식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묶을 수 있다라는 건 어떨 때 묶을 수 있죠? 어떤 경우일 때? 예를 들면 너네 예를 들면 2x 플러스 4x면 이럴 때 묶잖아. 그지? 서로 x니까. 얘네 둘은 무슨 상태야? 무슨 항이야?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동류항끼리 결국엔 동류항끼리 묶어야 되는 건데 얘도 지금 보면요. 얘를 좀 풀어주면 AX랑 BX랑 PX잖아요. 그죠? 근데 동류항의 의미를 혹시 잘 알고 있어? 동류항의 의미는 문자랑 차수가 같아야 돼. 문자랑 차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숫자랑 문자가 겹쳐 있죠? 숫자랑 문자가 겹쳐 있잖아. 그래서 동류항이야. 그지? 동류항 맞잖아. 문자 X니까.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문자랑 문자잖아. 문자랑 문자잖아. 문자랑 문자잖아. 그지? 그럼 얘들은 동류항일까 아닐까? 동류항이 아닌 거죠. 같은 문자가 아니잖아. 물론 차수는 맞아. 2차 맞고 2차 맞고 2차 맞는데 얘는 AX, 얘는 BX, 얘는 PX이기 때문에 같은 문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묶어주면 안 된다는 거야. 묶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주면 그 항이 맞는 항이 동류항이어서 묶어줘야 되는데 동류항이 아니니까 묶어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기서 나오는 6개의 항과 여기서 나오는 4개의 항을 뺀다고 해도 동류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항의 개수는 총 몇 개인 거야? 10개인 거죠. 여기 있는 6개의 항과 4개의 항은 서로 겹치거나 빼거나 더할 수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6개, 여기 4개 그냥 뺀 거로 쓰는 식이다? 그럼 6개의 항과 4개의 항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몇 개야 총? 10개의 항이 그대로 있는 거야. 10개의 항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됐니? 이게 좀 중요해. 나중에 가면 이게 지금 문자여서 그렇지 앞에 숫자도 막 섞여 있으면 헷갈릴 거야. 지금 문자만 있어서 그렇지 숫자도 막 섞여 있으면 아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류항끼리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아줘야 돼. 자,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세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자, A 마을에서 출발해서 B, C 두 마을을 각각 한 번씩 모두 걸쳐야 된대. 그리고 다시 A 마을로 돌아와야 된대. 그럼 먼저 경우를 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갈 수 있는 방법의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A 마을에서 출발을 해. 그 다음 나는 B 마을을 갔다가 C 마을을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 A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겠죠? 이거 한 번씩 다 거쳤잖아. 그지? 나 두 번째, 이번엔 A 마을에서 C 마을 갔다가 B 마을 갔다가 A 마을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 그죠? 더 있어? 더 없겠죠? 도저히 더 생각 안 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돼요. A 마을에서 B 마을 가는 경우가 몇 가지? 4가지. B 마을에서 C 마을 가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 C에서 A 가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친 다음에 A까지 다시 와야 되니까 하나의 사건이죠? 그럼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A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C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B에서 A 가는 거 몇 가지? 4가지 아니겠어? 그래서 얘는 하나의 또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줘야죠. 그러면서 1번과 2번은 서로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그죠? A랑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며 내가 이 사건을 빠짐없이 다 나열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더해줘야 돼. 얘는 얼마야? 24? 얘는 얼마야? 24? 따라서 둘이 더하면 48 나오는 거겠죠? 540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 저 일일이 설마 다 찾았을 사람들 뭐 있을 거고요. 뭐 아닐 사람도 있는데 원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그럼 소인수분 이제 먼저 해보면 540 소인수분해 해보면 2, 270 그다음에 뭐 3, 90 또 3, 30 그다음에 점점 기울어져.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또 3으로 해봐야죠. 3, 10 그다음 마지막 뭐 2랑 뭐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540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런 형태가 나왔네. 그지?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서 짝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잖아. 얘들아, 짝수는요. 아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자. 그럼 너네 여기 약수는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수는 얘네들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총 240이라는 녀석은 2를 2번 곱하고 3을 3번 곱하고 5를 1번 곱한 거잖아. 그럼 약수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2의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 근데 너네 12의 약수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 12의 약수가 뭐 있죠? 1, 2, 3, 4, 6, 12 이렇게 있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럼 너네 이 소인수분해 한 녀석들 중에서 소인수분해 한 이 식에서 이 약수를 찾아낼 수 있어. 어떻게 찾는 거냐면 12를 만들어내는 이 수들 있잖아. 얘네들을 쓰고 안 쓰고야. 그러니까 몇 번 쓰냐 안 쓰냐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가 2는 몇 개 있는 거야? 2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3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의 조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얘는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럼 난 2 하나 쓰고 싶어. 2 하나 쓰고 싶어. 됐어? 여기 2 2개 있고 3 하나 있는데 2 하나 쓰고 싶어 이거야. 그럼 2는 12의 약수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 그럼 2랑 3을 둘 다 쓰고 싶은데 하나씩 얼마야? 6이야. 약수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나 이번에는 3 하나만 쓰고 싶은걸? 맞아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안 쓸래. 그러니까 2도 아예 안 쓰고 2도 아예 안 쓰고 3도 아예 안 쓸래 라고 하면 그게 1인 겁니다. 아예 안 쓰는 거죠. 2를 한 번도 안 쓰고 3도 한 번도 안 쓰는 거 그게 1이야. 됐어? 이번에 그럼 2만 2번 쓸래. 얼마? 4.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이 2번에 3 한 번 다 써볼래. 그냥 다 써볼래. 이게 얼마야? 12. 이렇게 해서 약수를 구해내는 거야. 이게 약수의 조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일로 와봐. 일로 와서 그럼 똑같이 할 거야. 잘 봐. 그럼 너네가 여기서 540의 약수의 개수를 일일이 찾아낼 수 있어. 다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봐. 결국에는 여기서 뭔가의 개수의 조합으로 인해서 너네가 약수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조합의 그 수가 결국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짝수가 나오려면 얘들아 짝수가 나오려면 분명 어떤 수를 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어떤 수와 어떤 수를 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수랑 어떤 수를 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짝수 곱하기 짝수 또는 홀수 곱하기 짝수.
그죠? 그지? 홀수 곱하기 홀수는 어떻게 돼? 홀수지? 그럼 이런 거야. 그냥 어떤 짝수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떤 곱에, 어떤 주수의 곱에 하나가 짝수면 그냥 다 짝수야. 근데 여기서 지금 짝수가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 그럼 2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2를 하나 넣은 거야. 됐어? 2는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 2가 무조건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됐어? 그럼 여기서 뒤에 뭔가가 나머지가 뭔가 와도 얘는 무조건 뭐야? 그렇죠. 요 뒤에는 뭔가가 조합이 막 들어와도 이건 결론은 뭐야? 짝수야. 왜? 2 하나 있으니까. 짝수니까.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곱하기 홀수는 무조건 다 뭐야? 짝수거든. 이해했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냐 이거야. 여기 뭐가 들어올 수 있냐? 또는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냐? 그지?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냐? 근데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엔 2를 제외한 누구겠어? 얘네 아니겠어? 그지? 그럼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개수가 몇 개일까가 궁금하지 않아? 왜?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몇 개의 개수가 여기 들어온다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너네는 3의 세제곱과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의 개수가 몇 개야? 약수의 개수. 몇 개? 8개. 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1 더해서 곱해준다고 했잖아. 8개죠, 8개. 그럼 즉, 이 뒤에 들어올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8개라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거기다가 2만 하나씩 다 곱해주면 다 뭐야? 짝수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개수가 총 몇 개? 8개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2가 하나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 2가 두 개 있잖아.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뒤에 뭔가가 막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그 들어오는 거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야. 근데 그 들어오는 걸 정하는 건 누구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 아니겠어? 얘네가 만들 수 있는 그 개수가 여기 들어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얘네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마찬가지 또 몇 개야? 8개 아니겠어? 그럼 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몇 개? 8개. 따라서 얘네 둘이 더하면 몇 개? 16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됐니 무슨 말인지? 여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 파트 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뒤에 이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수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지? 다음 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이용하려고 한다. 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하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럼 너네가 이걸 딱 봤을 때요, 그냥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었냐면, 선생님이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색칠하라고 해서 얘를 먼저 칠했겠지. 그 다음 얘를 칠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쓴 걸 또 쓸 수 있으니까 몇 개 칠할 수 있어? 3개 칠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얘네 둘 제외한 거 나머지 쓸 수 있으니까 2개 쓸 수 있겠지 해서 답을 썼더니 틀렸겠지. 틀렸겠죠. 자, 이거 왜 틀렸냐면 잘 봐. 자, 지금처럼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애들. 그지? 얘네 둘은 완전히 상반되어 있잖아. 그지? 그런 애들 때문에 이건 나눠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이건 뭐 AC를 잡아도 되고 BD를 잡아도 돼요. 근데 나는 BD로 한번 잡아볼게. B랑 D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요. 그죠? 왜냐면 인접하지 않는 녀석은 같은 색을 써도 되잖아. 그지? 근데 굳이 같은 색을 쓰기 싫은 거야. 그래서 B랑 D가 다른 색일 때를 2개로 놓고 풀어야 돼. 됐어?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그럼 잘 봐. 그럼 B랑 D가 서로 같은 색이라고 하면 만약에 D가 4개를 골랐다고 해. 4개를 고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 고를 수 있는 애가 누구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는 몇 개를 고를 수 있어?
세 개를 고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다음에 B는 몇 개일까? 내가 지금 어떻게 놨어? B랑 D를 같은 색이라고 줬잖아. 그럼 B는 뭘 써야 돼? A에 똑같은 색 쓸 수 있는 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B가 고를 수 있는 경우 지금 몇 가지야? 뭐라고? 한별아? 몇 가지? 한 가지. A가 쓴 거. A가 쓴 거. A가 쓴 거 한 가지. 써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혜연아 이해 안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 안 된 거 같은데?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빨간색을 칠했어. 빨간색 칠했어. 우리가 빨주노초를 구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색이 뭐 빨, 주, 노, 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A에다가 만약에 빨간색을 썼어. 그럼 D에다가 빨간색을 썼어. 그럼 A에 쓸 수 있는 건 빨간색을 제외한 주, 노, 초 중 하나겠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노란색을 썼다? 그죠? 노란색을 썼어. 근데 B는요, D랑 어때야 돼? B는 D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B는 무조건 빨간색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같은 색을 써야 되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고르면, 얘가 만약에 빨간색을 고르면 얘는 자동적으로 빨간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빨간색이 고른 그 색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얘는 빨간색과 얘는 빨간색을 썼잖아. 그지? 그럼 얘는 몇 가지를 쓸 수 있어? 세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왜? 어차피 노란색이랑도 안 연결돼 있잖아. 그지? 빨간색이니까 우리 빨간색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준호초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그럼 따라서 B, D가 같은 색일 때는 어떤 색으로 되냐면 이런 거야. 아, D가 고를 수 있는 거 네 가지. A가 고를 수 있는 거 세 가지. B와 D는 서로 같아야 되니까 D가 하나를 골랐다면 B는 D가 고른 색밖에 쓸 수 없으니까 고를 수 있는 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 한 가지겠죠. D는 B가 쓴 것만 골라야 돼. B는 D가 쓴 것만 골라야 돼. 그러니까 D가 고른 그 한 가지가 얘가 고를 수 있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C는 얘네 둘이 사용한 거 제외하고 쓸 수 있는데 얘네 둘이 사용한 색은 똑같으니까 그 한 가지 색만 제외한 세 가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 36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 BD가 이번엔 다른 색이래. 잘 봐. 자, BD가 다른 색이야. 자, 그럼 내가 D부터 시작할게. D에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A에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야. 자, 그럼 B는요, 원래 같았으면 A에 쓴 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총 몇 가지였어야 돼? 세 가지였어야 되는 거죠? A 쓴 거 제외하고 다시 D에 쓴 거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설정을 뭘로 해놨어? B와 D는 서로 다른 색이지? 그럼 B는 D도 쓰면 안 되고 A도 쓰면 안 돼. 그럼 얘가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 아니겠어? 그지? 얘네 둘이 쓴 거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C는 얘네 둘이 쓴 거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얼마죠? 48.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줘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몇 가지야? 84. 그죠? 84. 이해됐니? 이해된 거 맞지? 맞지? 그래서 항상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막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칠해도 되는지 또는 다른 걸 칠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죠? 이해됐지? 좀 걱정되는데. 다음 8번. 자, 7개의 문자 A, C, D, E, S, T, U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자음이 뭐죠? 자음은 뭐 있어? 나 모음을 찾는 게 빠르겠다. 모음은 뭐 있어? A, E, U? 끝인가? 나머지는 뭐 C, D, S, T 이건가? 끝이지?
그럼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번갈아면 뭐야? 번갈아면 칸막이죠? 번갈아면 칸막이 그냥 세우면 돼버리는데 차이가 하나랑 차이가 안 나는 거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얘는 차이가 하나 나는 거죠? 하나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먼저 세워야 돼? 작은 거부터 세우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모음 먼저 A, E, U를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세웠을 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3팩이죠. 그러면서 얘네들 사이에 얘네들 끼워 넣으면 되잖아. 그지? 쟤네들 끼워 넣고 이제 여기 누가 들어갈 건지만 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 저 4개의 이 자음을 요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에 얘네들끼리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4팩이겠지. 더 있어 없어? 더 해줄 거 있어? 없죠. 번갈아 쓰는 건 이 경우밖에 없죠. 4명, 3명이면. 이해되니? 그래서 뭐야? 6 곱하기 24니까 144가 되겠네요. 다음 9번. 자, 1, 2, 3, 4, 5, 6의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4자리 자연수라고 했죠? 4자리 자연수니까 이렇게 4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짝수죠? 일단 짝수는 뒤가 끝자리가 뭐면 돼? 짝수면 돼. 일단 짝수는요, 요 끝자리가 짝수면 얘 짝수입니다. 그럼 끝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짝수가 뭐 있어? 2랑 4랑 6 아니겠어?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끝에가 2야.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5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겠어? 3가지 아니겠어? 몇 가지야 그럼 총? 60가지겠지? 그지? 끝자리가 2일 때 만들 수 있는 4자리는 60가지. 됐어? 그 다음 여기도 몇 가지겠어 그럼? 5가지? 4가지? 3가지 되지 않겠어? 몇 가지? 60가지. 여기도 몇 가지겠어? 5가지? 4가지? 3가지? 몇 가지? 60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총 경우의 수. 짝수가 될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180가지. 그지? 다음 10번. 자, 사전식 배열인가 봐요. 자, A, M, U, S, E에 있는 5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하여 이용할 때 A, E, M, S, U부터 U, S, M, E, A까지 배열할 때 63번째 오는 문자요. 이게 첫 번째인가 보다. 저 5개의 문자를 가지고 나열했을 때, 사전식으로 나열했을 때 맨 처음 오는 문자가 이건가 봐. 됐지? 그럼 이렇게 써야겠죠? 그럼 63번째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첫 번째 5자리의 이 배열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건데 A로 시작한다고 해봐. A로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A야. 그럼 내가 A로 시작하는 녀석의 총 개수가 궁금한 거야. A로 우리는 63번째니까 사실 앞에서부터의 그 사전식 배열은 크게 궁금하지 않아요.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사전식 배열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 우리는 어디 거냐면 63번째 오는 배열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A로 시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전식 배열의 총 개수만 궁금한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전식 배열의 총 개수가 궁금한 거니 A로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수의 개수만 구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 나머지 A가 맨 첫 번째 왔으면 나머지 4문자가 여기서 막 바뀌는 게 그게 배열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몇 가지야? 4팩 아니겠어? 그지? 그지? 그럼 A로 시작하는 녀석은 총 24개까지 나온다는 거야. 그럼 A로 시작하는 녀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했을 때 마지막에 오는 애가 몇 번째라는 거야? 24번째라는 거지. 됐어? 그럼 끊어. 여기서 한번 끊어. 그 다음 두 번째 누구겠어? 누구? 2. 그치? 그 다음 A 다음에 2잖아. 그치? 2. 여기도 마찬가지야. 2로 시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전식 배열이 몇 개인가 궁금한 거야. 그럼 나머지 문자 가지고 이 안에서 막 자리 바뀌고 배열 바뀌고 하는 거니까 그게 몇 가지야? 4팩이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24. 여기도 몇 개야? 24가지겠지. 지금 슬슬 이제 가까워졌어. 그지? 근데 만약에 다음번에 누가 들어와야 돼? M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지? 그럼 다음번에 M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잘랐을 때 또 5가지 이렇게 또 그려보면 M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마저도 그냥 막 구하면 여기도 몇 팩 나올 것 같아? 4팩 나오지 않겠어? 근데 그렇게 되면 수를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4팩 나오면 24번째, 24번째, 24번째니까 얘 24번째 다음에 여기 몇 번째겠어? 48번째겠지. 그 다음 여기 또 24개 나오면 몇 번째야? 72번째겠지. 넘어가네. 그지? 넘어가니까 아 그럼 n번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겠구나. 앞자리 숫자가 m일 때 뭔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게 거야. 그럼 천천히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두 번째 수까지도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m 다음에 누가 들어와야 돼? 그 다음 첫 번째 사전식 배열은? a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 됐어? 그럼 a 다음에 여기 오는 숫자 솔직히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 왜? 얘네들끼리 막 나열하면 몇 가지야? 3팩 아니겠어? 그지? 그럼 몇 가지야? 6가지야. 그럼 여기까지 한번 잘라서 몇 번째인지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잘랐어. 자 24번째지. 몇 번째? 48번째야. 그럼 여기는 54번째. 즉 여기까지 끊었을 때 54번째가 나온 거야. 됐어?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또 시작해보자. 얘들아 MA 다음에 누구겠어? ME 아니겠어? 근데 여기도 몇 가지일까? 나머지 애들 막 배열 바뀌는 거? 3팩 아닐까? 얼마야? 6가지야? 그럼 또 끊어봐. 여기까지는 몇 번째겠어? 그렇죠. 60번째. 그럼 다 왔지. 다 왔네? 그럼 여기다 써볼게. M, E 다음에 누구야? S죠. 그럼 S 다음에부터 써봐. 사전식 배열로. M, S 다음에 그 다음 순서대로 쓰면 A, E, U 아니겠어? 그지? 그런 다음에 누구야? M, S, A, U, E 아니겠어? 그 다음 또 써봐. M, S, E, A, U 아니겠어? 얘가 몇 번째야? 61번째. 얘가 몇 번째야? 62번째. 얘가 몇 번째야? 63번째 이렇게 나오겠지. 63번째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을 필요가 없다고. 대충 이제 가까워질 때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천천히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거야. 알겠죠? 다음 11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자, 1번은 저 첫 번째 걸 보니까 mc2 플러스 mc3은 20이래. 근데 너네 이걸 보면 하나를 떠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보면 떠올려야 돼. 그 양반이 떠올라야 돼. 파스칼 그 양반이 떠올라야 돼. 됐어? 서로 같죠? 하나 차이 나죠? 그럼 그거에는 하나 올라가고 큰 녀석 따라가야 돼. 이거예요. 파스칼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얘가 20이라네. 됐어?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20이 나오려면 뭐 솔직히 뭐 이거는 외워두면 좋긴 하거든. n 플러스 1 중에서 3개 골라서 20 되는 건 그러니까 너네 조합 중에서 같은 수가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나 순열을 딱 풀었을 때 같은 수가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돼. 그냥 그 숫자 하나 딱 가지고 그 조합이나 순열 그 문제 하나 딱 가지고 같은 수가 나오는 건 없어.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건 거의 고정이야. 어떤 조합을 풀었을 때 20이 나오는 건 고정입니다. 거의 고정이야. 이해됐어? 3개 골라서 처음부터 뭐 3개 이렇게 딱딱딱 골라서 그걸 3으로 나눴을 때 6이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육시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팩으로 나눈 거니까 3팩은 얼마야? 6이죠? 날라가니까 얘가 딱 20이야. 거의 이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지면 좋아요. 그래서 너네 나중에 한번 외워질 텐데 지금은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냥 조합 풀듯이 풀어야죠. 어떻게. 조합 풀듯이 풀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었어야 되죠. m 플러스 1c3이면 m 플러스 1에 그지? m 플러스 1에 m에 m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 다음에 얘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게 20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양변에 6을 곱해서 좀 약분을 좀 해주면 m 플러스 1에 m 곱하기 m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120이라는 소리인데 연속된 3개의 자연수의 곱이 120이가 나오는 걸 너네가 찾아야 돼.
그게 m은 얼마일 때냐면 4일 때입니다. m이 5일 때입니다. 5, 6, 4. 그럼 곱하면 120 나오죠. 이해했어? 이렇게 찾아야 돼. 연속된 3개의 곱이 120이 나오는 거. 직접 찾아야죠, 뭐 어떻게. 그래서 m이 얼마다? 5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걸 안다고. 그래서 m이 바로 얼마인 걸 알아? 5인 걸 알죠. 이해했어? 그래서 m은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np4 한번 구해봅시다. 자, np4는 20 곱하기 np2거든요. 자, 이런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그냥 식을 좀 써주면 좋은데, 솔직히 조합은 분모에 뭐가 들어가서 좀 까다로운데 순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그냥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은 20 곱하기 n 곱하기 n-1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그럼 약분이 되잖아요. 날라가잖아. 얘랑 누구야? 얘랑 뭐야, 잘못 썼다. 얘랑 날라가고 얘랑 이렇게 날라가겠죠? 그래서 남는 애 쓰면 이렇게 되지 않아? 얘랑 얘밖에 안 남겠네. 그지? 그러면 쓸 수 있는 거 뭐야?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 마이너스 20은 얼마야? 0이 되겠네. 그러면 쓸 수 있는 거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4는 0이 되겠네.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n-7에 n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n 값은 뭐가 되는 거야? 7 또는 n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우리 항상 이 고를 수 있는 이 n 값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자연수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n이 7, m은 5, 둘이 더하면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12번. 자, 얘들아, 이것도요 되게 좀 어려워요. 자, ABC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아. ABC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은데, 자, 이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네. 솔직히 뭐 이거 일일이 다 구하려면 진짜 어렵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간단한 게 뭐냐면, 그럼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즉 ABC가 될 수 있는 수는 총 뭐뭐부터냐면 1부터 몇 가지야? 그렇죠, 8까지야.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1부터 8까지야.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A가 8이어봐. BC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있어? 없어. 그지? A가 7이어도 B는 들어오겠지만 C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야. 근데 이건 진짜 간단한 게 뭐냐면 그냥 이 8개 수 중에서 그냥 3개 고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8개 수 중에서 3개 고르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만약에 너네가 1, 2, 4를 골랐어. 1, 2, 4를 골랐어. 선생님, 그럼 1, 2, 4에 번호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1에 들어가고 누가 2에 들어가고 누가 4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하는 순서는 단 하나밖에 없어. 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수밖에 없거든. 얘가 A, B, C 이런 순서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나열을 할 필요가 있다 없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냥 무조건 이대로 가야 돼. 니네가 어떤 수를 뽑든 간에 항상 A, B, C 그 자리에는 그 작은 거, 중간 거, 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돼?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이번에는 2, 5, 8을 뽑은 거야. 뭐 순서 좀 바꿔볼까? 8, 2, 5를 뽑은 거야. 8, 2, 5를 뽑았어. 이해했어? 8, 2, 5를 뽑았다? 선생님,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정해줘야 되잖아요 하는 그 정해지는 순서는 항상 똑같다고. 얘가 A, B, C여야 된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어? 하나밖에 없어. 니네가 뭘 여기서 어떤 걸 뽑든 걔네들을 배치하는 순서는 하나밖에 없어.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거. 그 순서로만 배치를 해야 저걸 만족하거든. 그래서 3개 그냥 뽑기만 하면 돼. 아무거나 3개 그냥 뽑으면 알아서 그 자리 그냥 배치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구별하는 이유 중에는 한 그거잖아. 예를 들면 6개의 학생이 있는데 얘네를 일렬로 줄 세우는 거와 일렬로 뽑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렬로 줄 세우는 건 6P3이라서 6 곱하기 5 곱하기 4였잖아. 그지? 근데 일렬로 줄 세우는 거 말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건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팩으로 나눈 거잖아. 근데 이 나누는 게 의미가 뭐라 그랬어? 어차피 A, B, C를 뽑아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나 그지? 이렇게 뭐 나열하는 거는 뽑는 거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얘도 A, B, C 뽑은 거고 얘도 A, B, C 뽑은 거고 얘도 A, B, C 뽑은 거야. 그래서 뽑는 거에는 이렇게 줄 세우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열에서 그 줄 세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걸 나눠주자 이거야. 그죠? 그럼 결국에는 중복되는 걸 나눠주면 몇 개밖에 안 남아? 하나밖에 안 남는 거 아니겠어? 그냥 그 A, B, C 뽑는 그거 자체 하나만 남는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이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어. 굳이 얘가 A, B, C 이렇게 들어가고 또는 뭐 C, 뭐 B, A 이렇게 들어가서 막 순서가 바뀌는 걸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네는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8개 중에서 3개 뽑으면 알아서 지가 지 자리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더 이상 뭐 나열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 말이 되게 어려울 거야 얘들아. 이 파트는 되게 이게 어려울 건데 그래서 그냥 8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 뽑아요. 아무거나 이렇게 3개 뽑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그냥 그 순서대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순서밖에 못 들어가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굳이 뭐 일렬로 나열하는 거 곱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뽑기만 하면 알아서 지 자리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요 문제의 해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조합이 되게 이 순열과 조합이 되게 어려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냐면 56까지겠죠? 그죠? 순열과 조합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되게 많이 풀어봐야 돼.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소수가 적힌 공이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얘들아, 소수는 뭐야? 소수는 뭐야? 그렇죠. 약수가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 중에서 약수가 1이랑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걸 소수라 그러죠. 그래서 뭐 있어? 1부터 10까지는 2랑 3이랑 5랑 7 이렇게 있죠. 그럼 1, 2, 3, 5가 2, 3, 5, 7이 적어도 한 개 포함돼야 된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전체에서 아예 포함 안 되는 걸 빼주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그럼 전체는 뭐야? 10개 중에서 공 몇 개를 뽑는 거? 3개를 뽑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10개 중에서 공 3개 뽑는 거에서 그지? 얘네를 제외하고 뽑는 거를 빼주면 되죠. 그럼 몇 개를 빼? 몇 개를 제외해? 4개를 제외하면 몇 개 남아? 6개. 그러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걸 빼주면 적어도 얘네들 하나는 들어가 있다 이거야. 이건 지금 아예 얘네가 없는 걸 빼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얼마야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뭐 3이랑 3 나누고 이렇게 4 나누면 얘는 120이 될 거고요. 얘는 6 나눠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100 이렇게 되겠네. 그지? 다음 1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개, 3개의 평행한 직선이 서로 만날 때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이거는 좀 따로따로 봐줘야 되는데 지금 만들 수 있는, 즉 만나는 그 구간이 있어요. 만나는 구간이 생겨버리는데 여기서 뭔가 구간이 하나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하나의 구간이 발생하고 여기서도 뭔가 하나의 구간이 발생해. 그지? 그럼 세 가지를 좀 보는 거야. 그럼 구간마다 좀 보면 여기서 만나는 구간에서는 몇 개가 생길까라는 거야. 그럼 너네 아까 봤듯이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대변이 몇 개씩 있어야 돼? 2쌍씩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 이 2개 중에서 몇 개를 넣어야 돼? 2개 골라야 돼. 그럼 끝이야. 그럼 이 구간에서는 고를 수 있는 게 3C 곱하기 2C 아니겠어? 여기 구간 좀 봅시다. 여기도 구간 몇 개야? 3개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돼? 2개. 2개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돼? 2개. 마지막 구간 봅시다.
두 개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돼? 두 개. 두 개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돼? 두 개. 그래서 얘는 몇 개? 세 개. 얘는 몇 개? 세 개. 얘는 몇 개?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얼마? 7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됐니? 구간별로 봐줘야 된다. 다음 14번. 끝났고 15번. 자, 1부터 40까지 자연수 중에서 10과 서로수. 얘들아, 이번에 서로수는 또 뭡니까? 서로수는 또 뭐야? 서로수는 뭐야? 1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가, 즉 공약수가 없어야 돼.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약수가 뭐야? 1, 2, 5, 10이잖아. 그럼 그 약수들 중에서는 2, 5, 10이 없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잘 생각해봐. 다른 말로 하면 2도 없어야 되고 5도 없어야 돼. 그리고 10도 없어야 돼. 그지? 그럼 결국엔 2의 배수는 다 돼, 안 돼? 안 돼. 5의 배수도 다 돼, 안 돼? 안 돼. 10은 어차피 5의 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국엔 서로소라는 애들은 2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되는 애들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했어? 서로소는 얘네들이랑 약수가 겹치면 안 돼. 그러니까 2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전체에서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전체에서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빼주면 그 나머지 애들은 약수가 다 안 겹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2의 배수는 몇 개야? 1부터 20, 40까지 2의 배수 몇 개야? 20개 아니겠어?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몇 개야? 몇 개? 8개야. 그지? 그럼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총 몇 개야? 28개야. 단, 이 28개 중에서는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뭘까? 10. 왜? 여기도 10 있고 여기도 10 있을 거 아니야. 또 여기도 20 있고 여기도 20 있을 거 아니야. 즉 10의 배수, 얘네 둘의 공배수만큼은 겹치겠죠. 그래서 그 공배수, 이 녀석들의 공배수 뭐라고 해야 돼? 10의 배수 아니겠어? 그지? 이 녀석의 10의 배수 아니겠어? 공배수?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걸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걸 빼줘야 되는 게 그죠. 그럼 몇 개야 총? 24개야. 즉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합한 그 개수가 총 몇 개라고? 24개라고. 그럼 얘네들은 다 서로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체에서 그걸 뭘 해줘야 돼? 빼줘야지. 그래서 총 몇 개? 16개의 서로수가 있는 거죠. 따라왔어?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16번.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얘들아, 짝수. 더해서 짝수 나오려면 뭐 해야 될까?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짝수 또는 홀수입니다.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짝수 홀수 더하면 홀수거든요. 그래서 짝수 플러스 짝수여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홀수 플러스 홀수여야 돼. 홀수. 그럼 짝수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짝수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둘이 뭐 해줘야 돼? 동시에 던졌다며. 곱해야겠죠? 홀수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홀수 나오는 거 몇 가지? 3가지.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겠죠? 그럼 이 둘은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다음 17번. 자, 일렬로 놓여있는 똑같은 의자 8개에 3명의 학생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자,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이거 무슨 문제야, 얘들아? 무슨 문제야? 아니죠. 칸막이 문제죠. 어느 두 사람도 서로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칸막이 문제죠. 근데 칸막이가 되게 신기한 칸막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봐. 똑같은 의자 8개에 3명의 학생이 앉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냐면, 일단 그 학생 3명한테 너네 의자 가지고 움직여 라고 하는 거야. 너네 의자 가지고 움직여. 그럼 이미 학생들 3명한테 의자를 준 거네? 그럼 남은 의자가 몇 개야? 5개죠. 그 남은 의자 먼저 세우는 거야. 남은 의자 먼저 세우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학생들은 의자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의자 가지고 가서 그 빈 곳에 앉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럼 잘 봐. 그럼 너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 그럼 이렇게 의자를 5개 먼저 줄 세웠으니까 선생님 5팩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의자들 사이사이에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 사이사이에 몇 명이 들어가서 앉으면 돼? 3명이 들어가서 앉으면 되잖아. 그럼 3명 중에 너 어디 들어가서 앉을래? 6가지. 그죠? 너 어디 들어가서 앉을래? 5가지. 마지막 너 어디 들어가서 앉을래? 4가지예요 라고 하면 틀립니다. 문제가 참 이상하죠? 이번에 또 틀렸대. 왜 그러냐면 너네가 이 의자를 일렬로 줄 세운다라는 건 의자에 구별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의자에 구별이 간다는 소리 안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도 세준다라는 건 의자를 자리를 막 바꾸는 경우가 각각 서로 다 다르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그 의자들은 다 서로 다 다른 거 아니야? 다른 의자들이니까 얘가 여기 앞에 오는 거면 A라는 의자가 앞에 오는 거랑 B라는 의자가 앞에 오는 거는 서로 다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리를 막 바꿀 때마다 경우의 수가 막 생기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의자는 뭐래? 다 똑같은 의자래. 그냥 얘들이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 그냥 이거 지우기. 이게 답입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일반 칸막이 문제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순열과 조합은. 서로 같은 건지 서로 다른 건지에 따라서 문제가 확 달라집니다.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요. 그래서 문제가 확실히 어려워요. 이 순열과 조합은 진짜 문제가 어려워. 말 한 번만 딱 바꾸면 답이 달라져. 답이 막 3000이었다가 20이었다가 이게 말이 확 달라져. 방금도 같은 경우도요. 여기다 120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얘는 지금 근데 이거 자체가 얼마야? 120이야. 방금 그대로 풀었으면 14,400 나왔어. 근데 얘는 120이야. 그죠? 답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잘해야 돼. 이 의자는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세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자리 바꿔도 다 똑같은 경우거든. 됐니? 다음 18번. 자, 어느 영화 시사회에서 남배우 2명과 여배우 3명이 무대에 일렬로 설 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배우가 서야 된대. 자, 그럼 적어도 문제니까 여사건으로 풀어봅시다.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배우가 쓰는 경우에 완전 반대는 뭘까요? 양쪽 끝에 누가 있어야 돼? 여자가 둘 다 있으면 되겠죠. 여배우가 둘 다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야죠. 전체가 뭐야? 그냥 이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게 전체가 되겠죠. 거기서 여자 배우가 양 끝에 서야 된다며. 그지? 그럼 여자 배우 양 끝에 서야 되는 거 3 곱하기 2 아니겠어?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여기 누구 들어올래? 여자 중에서 3가지. 여기 누구 들어올래? 나머지 2명 중에서 2가지 아니겠어? 그리고 나머지 이 녀석들은 그냥 일렬로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닐까?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몇 가지? 3팩. 이걸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120에 6 곱하기 6은 36이겠네요. 그래서 얼마야? 84.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19번. 어디 갔어? 자, 서로 다른 빨간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노란 구슬 하나를 중에서 빨간 구슬 2개를 포함해서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데, 근데 빨간 구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자, 그럼 나눠 얘들아. 일단 뽑고 나열한대잖아. 그지? 그럼 다 서로 다른 거니까 어떤 애들이 나와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줘야겠죠? 근데 몇 개를 뽑는데? 4개를 뽑는데. 근데 우린 4개를 이렇게 뽑을 건데 이미 이 안엔 누가 있는 거야? 빨간 구슬 2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럼 나머지 구슬들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돼? 2개만 고르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구슬이 총 몇 개? 4개죠? 그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돼? 2개만 고르면 돼. 자, 그럼 여기 뭔가 들어왔어. 여기 뭐 하트랑 뭐 별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지금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얘네들? 마지막으로 줄 세우면 되죠? 일렬로 나열주면 돼. 근데 이 중에서 빨간색 애들은 뭐 한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칸막이 문제가 또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조합에다가 칸막이 문제를 섞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하트랑 별을 먼저 세워야겠죠? 그죠? 하트랑 별 세우는 거 몇 가지? 2팩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돼? 빨간색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빨간색 너 하나 어디 들어갈래? 3가지. 그 다음 마지막 너 하나 어디 들어갈래? 2가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한테 얘네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아직 하나의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해줘야 돼. 얘 얼마야? 6. 얘는 얼마야? 4 곱하기 3이니까 12. 6 곱하기 12는 72가 되는 거죠. 됐니?